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99번째입니다. 오늘은 괄호라는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괄호라는 표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소괄호, 그렇죠? 이건 중괄호, 대괄호. 물론 우리가 보통 발음할 때는 뭐 가로 정도로 쉽게 발음합니다만, 이거는 뭐 이중괄호쯤 될까요? 어쨌든 이 괄호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괄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언어, 문장 부호의 하나 되어 있습니다. 문장 제방변이 보이고요. 손수에. 그다음에 활궁자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괄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 쓰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바로 예전 신문 기사에 괄호가 과연 한자로 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40년 매일신보입니다. 개정형법 초안. 사실은 괄호라는 말을 제목으로 쓰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 괄호가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내 현행법, 그 7번째 이런 거죠. 기7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괄호라는 표현이 분명히 보입니다. 다음 중외경제신보입니다. 1946년 발행된 것이고요. 괄호 내는 개정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상업용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괄호 안은 안도 내로 표시했군요. 요즘 괄호 안이란 말을 쓰는데 예전에는 한자로도 쓰고 안내라는 표현도 그대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2년 조선일보에 보시면 역시 괄호 안에 괄호 안은 전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고의 분위장 이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인사 이동할 때 이동이 이건데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옮길 이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인사 이동에 대해서도 한자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각 개편 이런 내용이었네요. 역시 괄호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다음 1967년 동아일보입니다. 괄호 안에 넣어두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필 비슷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괄호라는 표현은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한자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괄호라는 표현을 직역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냥 괄호는 괄호지 이게 더 되겠느냐 하겠지만 사실은 묶을 괄자에 활호자를 씁니다. 묶는다는 얘기죠. 묶을 괄자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제방변 수에 입막을 괄자로 써야 되거든요. 원래 이게 그렇죠? 혼이 아니라 괄자입니다. 그래서 입을 이렇게 손으로 틀어 막다. 그래서 입을 묶다. 혹은 혀가 지금은 이제 혀 설자가 있죠. 혀가 보통 입 안에 구강에 좀 둘러싸여 있죠. 포위되어 있죠. 그래서 묶여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혀가요. 그래서 손으로 혀가 묶이듯이 묶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냥 설을 이제 의문적인 그 부분으로 생각해서 그냥 괄이나 설이나 비슷하니까 음을 나타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묶을 괄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제방변에 혀 설자죠. 1급에 배정이 되어 있고 참고로 이 긁을 괄자가 있습니다. 괄목상대 할 때 괄자가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더라고요. 긁는 거니까 뾰족한 칼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긁 괄자는 칼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묶는 거는 손이 필요하니까 제방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묶을 괄자는 꽤 많이 쓰입니다. 처음에는 괄약, 괄약근, 이제 근육할 때 근자인데요. 벌어진 것을 오므라지게 함,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괄약근 같은 경우는 고리 모양의 근육, 입도 괄약근이 있는 거고요. 항문, 요도 따위에 있으며 오므리거나 벌림으로써 생체 기관에 열고 닫음을 조절한다. 그렇네요. 이 약이라는 거는 원래 약속하다 이런 뜻이지만, 그렇죠? 대략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묶고 이거는 이제 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긴장이고 이완이고 정도 생각하면 그렇죠? 오므렸다가 폈다가 하는 괄약. 개괄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개괄. 중요한 내용의 줄거리를 대강 묶어서 추려낸다. 간추려 요점이나 줄거리를 묶는다. 개괄이라고 합니다.
대강, 대강이라면 도 할자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글자 혹은 개념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괄도 대체적으로 묶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괄, 총괄 다 비슷합니다.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무릎 끌어넣음, 포괄, 그렇죠? 감싸서 묶는다, 그렇죠? 묶는 거죠. 이렇게 막 산만하게 늘어놓는 게 아닌 것이죠. 총괄, 개별적인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서 묶음. 그래서 모든 일을 한데 묶어 관찰함. 이 총의 뜻 중에 이 실사가 있죠. 얘도 그냥 묶다의 뜻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 묶는다라고 해야 되지만 묶고 묶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적, 그렇죠? 한 번에 묶는 거죠. 한 번에 일. 그래서 한일이 일이고요. 혹은 한대, 분류를 이 하나로 묶는다. 일괄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이 묶을 괄자가 많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활호자입니다. 활이니까 당연히 활궁자가 붓으로 쓰였겠죠. 옆에는 무엇이냐면 오이과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중원 지역에서 그 모과, 나무를 활을 만드는 주요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과는 보통 목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이과자가 들어갔다는 설명이 있는데 뭐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활호라는 한자는 1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실 것은 이제 활궁자를 쓰실 때 어떻게 끊어서 쓰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이과자도 마찬가지예요.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일곱, 여덟. 그래서 총 8획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입니다. 여섯입니다. 이게 여섯, 일곱이 아니고 여섯, 일곱, 여덟. 이게 한 획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약간 분리된 것 같죠? 근데 어떤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이과자가. 그래서 획순이나 아니면 획수에 조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활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다 활용 단어는 많지는 않습니다. 괄호할 때는 확실히 있지만 그 외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활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활용 단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현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달을 보시면 달도 이제 동그라미 원이죠. 거기 보시면 이게 만약에 달이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활 을 나타내죠. 활, 나무, 그렇죠? 여기는 뭔가요? 줄이죠. 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위, 활시위 현자를 씁니다. 그래서 활시위 현자에도 이렇게 활궁자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실이 여슴푸레하게 이렇게 메어져 있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위를 나타냅니다. 활시위. 어문에서는 2급 배정 한자에 배교정을 했습니다. 대신 이거랑 좀 헷갈리는 게 줄 현자인데, 그래서 현악기다. 그러면 활호자, 시위 현자를 쓰지 않고 줄 현자를 씁니다. 이거는 옆에가 활궁이 아니라 실사변이죠. 3급에 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악기, 줄로 된, 그죠? 스트링이죠. 원래 영어에서 왔겠죠. 줄로 된 악기, 현악기. 원래는 영어로 string instrument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현악기 할 때 현은 시위현과는 좀 다르다. 좀 헷갈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에서도 여기는 호라고 하고 여기는 현이라고 하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의 길이는 할 때 호는 활호자를 나타냅니다. 현의 길이를 나타내 그 공식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현이고요. 이게 호죠. 예전에 수학을 배워주셨던 어떤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어려운 한자 기반으로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정도 배워보시면 상현달, 하현달 있죠. 여기서도 상현, 하현 할 때도 이 줄현이 아니죠. 시위 현자를 씁니다. 지금은 시위 현자가 메인이 아니고 호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집중하겠습니다. 활호자입니다. 어쨌든 둘 다 활과 관련된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많이 들어보시지 못할 수 있는데 호상열도입니다. 일단 무슨 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형상상이 나타나면 그런 모양이죠. 포도상구균, 그렇죠? 포도 모양의 공처럼 생긴 균, 포도상구균 뭐 이런 거 있죠. 호상은 뭐냐?
예, 활처럼, 그죠? 예, 활처럼 생긴 열도. 열도는 보통 일본을 열도라고 하죠. 섬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쭉 늘어서 있죠. 네, 벌일 열자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활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섬들. 예, 보통 일본 열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네, 이제 그 섬들이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활을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어쨌든 네, 바다 가운데 활 등처럼 굽은 모양으로 널려져 있는 섬의 집합체. 예, 뭐 알류산 열도, 일본 열도, 쿠릴 열도 따위가 있다. 그렇군요. 네, 호상 열도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우리가 활호를 배우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활호라는 말을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호도법, 라디안을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각을 표시하는 방법. 네, 이건 좀 어렵죠. 예, 아무튼 호도법이라는 말을 예전에 제가 배운 기억이 있는데 저도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그 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각도를 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요, 네, 원호, 원과 호니까요. 네,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수학에서 설명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원둘레. 그 두 점에 의해서 한정된 부분 원호라고 한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원호. 그 지름이 아니라 이 정도. 이렇게. 그렇죠? 이 정도. 이게 원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네요. 네. 묶을 괄자는 네, 쿠어라고 얘기하고요. 네, 쿠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활호자는 후라고 얘기합니다. 후 이렇게. 여기 보시면 확실히 이쪽 부분이 달라요. 여기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썼죠. 이렇게 그냥.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된 모양이 있죠. 여기에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이 과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괄호는 한중일 삼국이 더 비슷하게 쓰고 특히 일본은 똑같이 쓰는데 일본은 똑같네요. 각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니주 각고 하면 이중 괄호.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걸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이중 괄호. 괄호라는 말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일본은.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코어하에서 괄호라는 도금은 똑같은데 이 호가 불을 호자를 씁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원래 그렇게 썼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뀐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국만 불을 호자 번째자로는 이렇게 쓰죠. 우리 정자체로는 범호자 옆에 써서 불을 호자 쓰는데 이거를 이제 약자로 간체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괄호, 코어하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코어후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괄호라는 한자가 있긴 있습니다. 검색은 되는데 실제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를 자주 쓴다. 이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은 똑같이 쓴다. 네, 됐고요. 중국어도 예문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 용 코하오, 코어주, 괄호를 사용해서 묶다, 단단히 묶다. 용 코하오, 코어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parenthesis 너무 어렵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죠? 문어체 공식 단어이고요. 포멀한 단어이고 보통은 영국이든 뭐 북미든 bracket이라고 얘기합니다. bracket. 그렇죠? in bracket. 괄호 안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bracket 이런 말을 쓴다. 그렇죠? 우리도 bracket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한글로도. 괄호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타 국가의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괄호라는 말은 활처럼 묶는다의 뜻입니다. 그렇죠? 묶을 괄자에 다시 복습하시면 그렇죠? 그다음에 활호자니까요. 네, 그래서 활처럼 이렇게 해서 문장을 묶는다. 이 안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얘가? 네, 그래서 괄호라는 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소괄호를 말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괄호의 기본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괄호하고 대괄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활 모양이 아니게 됐죠. 이건 좀 활 모양 비슷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서 활 모양을 본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99번째네요. 100번째 한자어까지 하면 조금 지금까지 봤던 한자어를 한 번에 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